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다시 골을 넣으며 국내 축구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9분 히샬리송의 선제골과 18분 손흥민의 쐐기골에 힘입어 최근 연승 행진을 하고 있던 에버턴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11호 골로 다시 EPL 득점 선두 14골의 엘링 홀란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골 이외에도 창의적인 패스들을 연이어 동료들에게 꽂아주는 등의 맹활약으로 저번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손흥민의 연일 계속되는 맹활약에 토트넘 팬들은 트위터에서 과거 해리케인의 별명이었던 미스터 토트넘을 손흥민에게 붙여주며 응원하기 시작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번 경기 손흥민의 이른 시간 쐐기골이 아니었다면 전반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에버턴의 강력한 압박에 시종일관 밀린 토트넘은 또다시 역전패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손흥민의 골이 가치가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좌측 윙어로 뛴 손흥민은 유일하게 왔던 슈팅 찬스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골로 연결시켰는데요. 우측 윙어로 뛴 브레넌 존스는 이번 게임에서 속도만큼은 손흥민과 같은 수준으로 빨랐지만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모두 놓치며 손흥민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볼의 컨트롤과 제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데 항상 엄청난 속도로 스프린트하면서도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골 이후 에버턴은 라인을 완전히 올려 압박 전술로 바꾸며 이후 토트넘을 압도하였는데요. 특히 항상 손흥민에게 밀착 마크를 붙이고 계속해서 더티 플레이를 하는 전술을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러한 손흥민의 봉쇄 작전은 토트넘의 경기력 약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2대1로 토트넘이 승리했지만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의 엄청난 선방쇼가 없었다면 역전패도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그만큼 값지고 빛났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대활약에 손타클로스가 한국에 큰 선물을 주고 갔다며 대단히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의 한국에 대패했던 중국입니다. 아시안게임 한중전 당시 자국인 중국이 아니라 토트넘의 옷을 입고 손흥민을 응원하며 중국 축구팬들과 주먹다툼까지 벌였던 손흥민의 중국 축구팬들이 있을 정도로 이미 중국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하나의 사회현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하였는데요. 2030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자서전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인기에 손흥민이 최근 EPL 유력 득점왕 엘링 홀란의 골 기록을 따라잡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득점왕 경쟁을 예고하자 더더욱 중국 내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대표 SNS 웨이보와 비리비리에서 코멘트들을 번역해 보았으니 즐겨주세요. 오늘도 손영이 한 골 넣을 것 같아. 내 감은 틀린 적이 없어. 너 지금 장난하냐? 토트넘 골 대부분을 손흥민이 책임지는데 그냥 매 경기할 때마다 손흥민이 오늘 골 넣을 것 같아. 이러면 거의 다 맞추는 게 당연한 거라고. 손영이 왼쪽 윙어를 맡게 됐네. 히샬리송 최근 폼이 좋으니까 도움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듯. 지난 뉴캐슬전 윙어 손흥민은 엄청났지. 오늘도 주 포지션인 윙어를 맡았으니 에버턴을 박살내는 건 문제가 아닐 거야. 손영 오늘도 어김없이 원샷 원킬. 저런 혼전 상황에서도 침착하구나. 역시 손흥민. 우리 국대라면 저 공을 하늘로 날려버렸을 텐데 손영은 차원이 다르다.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저런 불규칙 바운드볼을 완벽하게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레벨의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지.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골이야. 볼 때마다 입맛이 시다.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언제쯤 저런 공격수가 나올까?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 이런 레벨의 선수는 국적과 상관없이 존중할 수밖에 없어. 손영이 골을 넣으면 다른 선수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표정에서 보여. 인성까지 좋으니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야. 손영 너무 고마워. 에버턴도 최근 만만치 않아서 배당 셌는데 손영 덕분에 맘 편히 게임 봐도 되겠어. 전반 20분 만에 벌써 2골 넣었네. 윙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예전과는 또 다른 레벨인가 봐. 저러니 토트넘을 맡은 모든 감독들이 손흥민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우레이는 감독 칭찬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는다.
오늘도 손영의 맨 오브 더 매치는 확실하네. 우리 중국 선수 중 한 명이 맨 오브 더 매치를 단 한 번이라도 EPL에서 받는다면 한 달 내내 신문이 난리 났을 텐데 한국은 손영이 매주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으니까 뉴스거리도 안 될 듯. 살짝 빗맞긴 했어도 완벽하게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서 에버턴 골키퍼가 반응도 못했네. 손흥민의 슛은 항상 안정감이 있어. 다른 선수들이 슛을 쏘려고 하면 항상 불안감이 드는데 손흥민이 슛하는 동작만 보면 골 넣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 위치 선정 좀 봐. 손흥민은 윙어인데도 스트라이커 포지션인 히샬리송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어. 저렇게 축구 지능이 높으니 매 시즌 골을 계속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야. 후반전에는 손영한테 볼이 거의 안 가서 답답했어. 그래도 손영의 결승골로 토트넘이 승리해서 기분이 좋다. 손타클로스가 한국에 큰 선물을 했구나. 부럽다. 손영 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네. 이번 시즌 거의 매번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오늘은 손흥민과 비카리오가 해결한 게임이었어. 근데 토트넘은 아시안컵 때문에 손흥민 빠지면 한 게임도 못 이길 것 같은데? 후반전 너무 못하더라. 토트넘 미드필더진의 문제가 심각해. 공격진으로 볼 배급을 못 해주니까 답답해서 손영이 결국 수비라인까지 도와주러 내려오잖아. 클루는 느리고 존스는 골 결정력이 형편없어. 미드필더들은 모두 패스 타이밍이 한 템포씩 늦고. 히샬리송은 최근 부활하긴 했지만 또 언제 슬럼프가 올지 알 수 없지. 이런 동료들을 가지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와 했을 때 보여준 손흥민존 슈팅골은 언제 나올까? EPL 레벨은 우리 국대와 달라서 손흥민존에 공간이 나오도록 놔두지 않아. 손영이 손흥민존에 드리블 치는 순간 수비 2명 이상이 달려오잖아. 손흥민 레벨에 토트넘은 안 맞아. 다음 시즌에는 이적했으면 좋겠어. 손흥민 최근 패스하는 거 보면 메디슨 못지않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다재다능해지고 있어. 최근 손영의 폼은 아시안게임 때보다 더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나라들 학살하고 다닐 것 같아서 무섭다. 손영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형님이지. 제발 손영의 게임에서 멍청한 놈들이 우레이의 우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국은 또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구나. 일본 선수들은 요즘 뭐하는지 소식이 없던데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매주 활약을 하고 있으니 현 시점에서 아시아 최강국은 한국이 되겠네. 이처럼 우리나라 축구 커뮤니티 댓글들 못지않게 토트넘의 현재 상황까지 분석하며 열렬하게 손흥민의 경기를 시청하는 중국 팬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저번 경기가 올해의 마지막 프랑스 리그 경기였으나 EPL은 일정이 타 리그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토트넘은 아직도 2게임이나 남은 상황인데요. 12월 29일 일본의 자랑 미토마가 있는 브라이튼과의 대결 이후 이틀 후인 31일 본머스와 빡센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두 경기 모두 폼이 좋은 손흥민의 활약이 예고되어 있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3일 동안 2게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기 일정은 부상에 있어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손흥민이 박싱데이 남은 2게임을 잘 치르고 부상 없이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